지금 단기 추세가 살짝 꺾이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심해도 손해볼 거는 없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몇몇 섹터, 2차전지, 리튬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거나 힘없이 질질 흐르고 있는 좀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시장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만약에 단기 고점의 패턴들이 나와준다면은,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제가 포착한 그런 신호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종가 거의 고가예요. 에코프로가 종가 고가로 98만원, 거의 100만원을 앞두고 있어서 2차 전지 종목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되게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약보합권 0.37% 하락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2차 전지에서 시가총액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가 이렇게 신고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주들, 종목들은 지금 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건설사나 기타 등등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차트로 한번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저점도 이번에 한 번 더 낮추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단기 쌍봉의 패턴의 가능성도 있고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차 전지가 버텨줘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2차 전지가 고점을 형성하고 같이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닥 지수가 버티지 못하거든요. 결국에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또 가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가 가는 척 하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준다면은 코스닥 전저점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어떤 종목을 숏 포지션을 잡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 그럴 만한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어떠한 종목도 숏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외 증시도 한번 봤어요. 해외 증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이죠. 여기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시도하지 못하고 쌍봉의 패턴이 가능성이 높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물론 이 쌍봉의 흐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점을 확실하게 이탈을 시켜줘야 돼요. 이탈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런 쌍봉 패턴이 나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자, S&P 500 또 비슷하죠? 얘도 살짝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이렇게 꺾이는 모습. 어제 장에서도 미국장 빅스 지수가 15% 오르고 좀 변동성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락이 이어지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 지수도 단기 쌍봉에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한 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사실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2%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저점을 벌써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하락의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코스닥도 벌써 이런 흐름이 나왔어야 됐는데,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비교적 굉장히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낙폭이 컸고요. 그래서 이런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단기 추세가 살짝 꺾이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이 신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심해도 손해볼 거는 없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예요. 원래 좀 단기 매매 위주로 좀 계좌를 최근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신호들을 보고 과반에서 3종목 중에 2종목 이상은 대부분 좀 하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또는 2차 전지가 꺾이는 날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가 비중이 너무 크다, 주식 100%를 넘어서 나는 레버리지까지 갖고 있다, 물론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이나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해피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조금 레버리지 있는 분들도 조심히 좀 정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100%도 좀 위험하죠.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자유지만, 지금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100만원 돌파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70-80%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또 맞다. 이 소수의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 언제 갑자기 신고가 갔다가 차익 실현이 막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양호하게 나올 종목들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전기차 부품이나 일부 방산이나 조선이나 등등 양호한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발표를 다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더 증시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매매할 게 없는 건 아니죠. 그 와중에도 매매할 종목들은 있으니까 거기서 잘 찾아보시면은 매매는 가능한데, 저는 이제 최대한 오전장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고 보수적으로 현금을 많이 챙기는 그런 전략을 다음 주에도 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따로 주말 영상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제 좀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날 중요할 만한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또는 돈이 몰리는 새로운 강한 주도 테마 섹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당연히 2차 전지랑 이제 관련 리튬 종목들 좀 순환매가 순차적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성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적이 또 양호하게 나올 만한 섹터로 본다면은 자동차 부품이랑 또 방산 이런 섹터가 있어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거나 이럴 때 다음 지지라인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말은 한번 따로 여러분들 차트 돌려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